안녕하십니까. 명리대의 적광입니다. 답변긴전 제15강 논용심배 기후득실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은 답변긴전의 그 조론이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이제 있어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답변긴전의 그 조론의 큰 틀은 수화기제와 목화통명하고 금수상황, 그리고 또 이제 그 목화삼관격, 금수삼관격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큰 틀을 거기 세워놓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한번 들여다보면요. 논용심배 기후득실 해가지고 명을 논할 때는 오로지 원령을 위주로 하지만 그러나 또한 반드시 기후와 배합하여 서로 용신을 참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비유하자면 영웅호월이 태어날 때 알맞은 때를 만나면 자연이 하는 일은 절반인데도 공은 배가 되며, 때를 만남이 순조롭지 못하면 비록 기특한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공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그랬거든요. 때를 만남이 순조롭지 못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겨울에 그 목일주가 금을 이렇게 만났어요. 신금을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은 겨울에 목은 얼어 있기 때문에 그 얼어 있는 금하고 목이 다 얼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 생생의 그 맛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약이, 이 관인상견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기약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그 개념이 좀 들어있죠. 자, 보면은 겨울나무가 정관을 보는 경우, 겨울나무가 정관을 보는 경우하고 겨울나무가 식시를 보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보면은, 겨울나무가 정관을 보는 경우는 이제 관인상견이라고 해서 아주 다들 계약이지만은, 이렇게 겨울나무가 정관을 볼 때는 계약이 되지는 못한다. 예? 이 이치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렇거든요. 조우가 이렇게 불급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겨울나무가 식신을 보는 경우는 화를 보기 때문에 이제 아주 그 귀한 사주가 된다. 그랬거든요. 자월에, 예를 들어 자월에 간목일주가 그 신금을 이렇게 만났어요. 금이 하나여, 겨울에 금이기 때문에 금이 하나여 수가 더욱 얼게 되므로 얼어붙은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인상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하게 되지는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겨울나무가 저기를 보는 경우, 식신을 보는 경우, 겨울나무가 예를 들어서 해월에 간목일주가 병화를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일간과 인수가 둘 다 왕성한 경우 식신이 투출하면 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또 겨울목이 화를 만나면 일간의사하고 설하고 기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수화기제의 경우, 겨울 금하고 여름 나무. 겨울 금은 화를 반기고, 그다음에 금수상관이죠. 화를 반기고, 여름 나무는 수를 반기죠. 그러면은 여름 나무는 인성을 반기죠. 식상격이죠. 여름 나무는 식상이 이제 인성을 반기는 그런 구조이고, 겨울금은 금수상관이 이렇게 화를 보는, 이렇게 화하고 수가 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수화기제의 그런 큰 뜻이 있죠. 수화기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그 강의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수화기제하고 목화통명, 금수상화 이런 것들은 그 별도로 강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금을 보면요. 원래는 상관격이죠. 겨울금이. 상관격이 정관을 만나면은 원래 상관경화라면 그 유화백단이라고 해가지고 재앙이 100가지에 이르는데, 금수상관이 정관을 만나면은 도리어 기가 수레하게 된다. 그것은 정관이 상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조우가 이렇게 급하기 때문에 상황을 저울질하여 상관을 쓰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 자월에 이제 경금일주가 병화를 보면 아주 귀하죠. 그다음에 여름나무는 인성이죠. 이 식상이 인성을 보는 이런 사주거든요. 대체적으로 상관이 인성을 보면 상관표현으로 좋지만은 식신이 인성을 보면은 격이 깨지죠. 그때는 편인도식이랄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격이 깨지는데, 대체로
여름나무는 상관격이 인수를 차고 있는 것은 때에 따라 쓸 수가 있다. 여름목에 쓴다면 그 뛰어남이 100배가 된다. 이것은 화가 수를 이루어주고 수가 화를 이루어주기 때문이다. 수화기제, 수화기제라고 하거든요. 비록 수하고 이렇게 화는 같이 이렇게 서로가 동석을 할 수가 없어요. 수화 불상석 그랬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수화 불상석, 산택, 통기, 뭐 수화 불상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하고 화는 같이 이렇게 있지를 못하지만은 서로가 필요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화 기계라고 하는 주역의 63번째의 괴가 수화 기제계라고 있거든요. 서로 이루어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수는 화가 있어야 되고 화는 수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상관생계, 겨울나무하고 여름나무. 겨울의 수하고 여름나무. 겨울의 수가 나무를 보면은 얼어붙은 그 수는 나무를 생할 수 없기 때문에 기약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름나무가 이렇게 재성을 보게 되면은 화토가 이렇게 조열하기 때문에 이때는 기약이 되지는 못하고 주로 무관으로 간다고 많이 그랬죠. 무관으로 많이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목화통명하고 금수상합. 목화통명은 이 관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금을 이렇게 싫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이제 나와있죠. 목하고 화가 이렇게 서로 통해서 밝음에 통했다는 뜻이거든요. 밝음에 서로 통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밝음을 상하는 금이나 수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목화통명은 관을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금수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금수가 서로 이렇게 젖었다는 뜻이거든요. 젖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려줘야 되겠죠. 불로 말려줘야 되겠죠. 태양으로. 그렇기 때문에 금수상함이나 금수상관은 그 화를 보면은 굉장히 반기는 그런 그렇게 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것은 임묘월의 갑을목이 병경화를 볼 때, 이때를 목화통명이라고 그러고, 갑을목이 4, 5, 미월에 태어나는 목화상관하고는 약간 틀려요. 목화통명하고 목화상관은 틀려요. 같이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궁풍보감이나 이런 다른 책에 보면은 여름나무도 목화통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엄격하니 다르기 때문에 그는 분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금수상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금수상암은 서로가 젖어 있기 때문에 젖을 함자거든요. 이게 젖을 함. 그래서 서로가 젖어 있기 때문에 말려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신일주가 신유월에 태어나가지고 인계수를 볼 때를 금수상암이다. 그리고 경신금이 해자축월에 태어날 때는 금수상관격이다라고 금수상함하고 금수상관하고도 분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나무, 목화상관격과 편인도식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목화상관격의 개수를 보면은 상관폐인이 돼가 좋은데 이렇게 식신격이 이렇게 인성을 보게 되면 편인 도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나무이기 때문에 수를 반긴다라고 할 때는 편인 도식이 아니라 수를 반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관목일주가 4월에 태어나가지고 계수를 본다든지 임수를 본다든지 하면은 원래는 다른 계에서는 식신 편인 도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흉하지만은 여름나무에 한해서는 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화통명하고 금수상암, 젖을함자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추금이 수를 만나 금수가 서로 상암하는 경우에는 관을 만나도 장애가 없다. 정화를 만나도 이제 관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가령 신월의 경금일주가
이렇게 지지 중에 자나 이렇게 신이 있어가지고 진이 있어서 이렇게 수국을 이뤘을 경우에 정관에 정이 투출하면 정관을 이렇게 정관으로 삼는데 다만 임계수가 정관으로 투출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것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임계수가 정관으로 투출하면은 이게 금수 상함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돋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는 매우 많아서 이렇게 다 기술할 수가 없다. 다 밝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배우는 자들이 만나는 분류마다 응용하여 저우와 용실의 관계를 신통하게 밝히는 데 달려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수화기제하고 목화통명하고 금수상관 이렇게 여름나무, 그다음에 여름나무, 그다음에 여름의 금, 그다음에 겨울나무, 겨울의 금, 이렇게 해가지고 수화기제. 그다음에 이렇게 목하고 이제 금은 금수상암, 목화통명 이렇게 큰 축을 이렇게 네 개의 큰 축을 가지고 이렇게 이론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에는 목화통명하고 금수상암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요. 또 수화기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렇게 강의를 연달아서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조우론을 작전진전 조우론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강의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